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깊이를 더해줄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좇는 것은 부자들의 화려한 결과물 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요트나 저택, 비싼 자동차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부의 비밀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있습니다. 즉, 그들이 매일 반복하는 지루하고도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영원한 스승이자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의 삶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그가 어떤 주식을 샀는지가 아니라 도대체 어떤 습관과 루틴이 그를 90세가 넘는 나이까지 세계 최고의 부호로 남게 했는지 알아봅니다. 그 본질적인 부의 루틴 5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2분 동안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통찰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지식의 복리 효과를 믿는 읽기, 루틴입니다. 워렌 버핏의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회의도 차트 분석도 아닙니다. 바로 읽기입니다. 그는 하루 업무 시간의 80%를 무언가를 읽는 데 사용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하루에 1000페이지를 읽었고 지금도 하루 500페이지 이상의 자료를 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나도 신문은 읽는데?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핏의 읽기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는 단순히 세상 돌아가는 가십이나 단편적인 뉴스 헤드라인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업의 연차 보고서, 재무제표, 그리고 아주 긴 호흡의 책을 읽습니다. 남들이 요약된 정보를 찾을 때 그는 원본 데이터를 파고듭니다.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은 복리이자처럼 쌓인다 라고요. 우리가 돈의 복리가 붙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하나의 사실이 내일 읽을 또 다른 사실과 결합하고 그것이 1년, 10년, 50년 동안 쌓이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통찰력의 산이 만들어집니다. 버핏은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 방에 앉아 읽고 또 읽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정신적 모형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남들이 보지 않는 깊이 있는 자료를 한 줄이라도 더 읽는다면 그것은 당장은 티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뒤 여러분의 부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자본이 될 것입니다. 부는 결국 남들이 보지 못한 가치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에게 흘러가기 때문이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치열한 사색과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현대인들은 행동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주식창을 들여다보며 매수와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버핏의 사무실에는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오직 책상과 전화기뿐입니다. 그는 읽은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버핏은 자신을 타자석에 들어선 야구 타자에 비유하곤 합니다. 투수가 공을 던질 때마다 방망이를 휘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스트라이크 아웃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공이 들어와도 내가 확신이 서지 않으면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관중들이 왜 치지 않느냐고 소리쳐도 무시해야 합니다. 오직 내가 가장 잘 칠 수 있는 공을 기다려야 합니다. 나의 능력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확실한 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리고 사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공이 왔을 때 온 힘을 다해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게으름이 아니라 고도에 집중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결정을 너무 빨리 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버핏은 1년에 단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의 아이디어를 위해 나머지 364일을 생각하고 분석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의 그릇을 키우는 루틴입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보다 멈춰서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사색의 시간이 여러분의 통장에 더 큰 숫자를 찍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거절의 기술과 집중의 원칙입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의 개인 조종사에게 목표 설정에 대해 조언한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는 조종사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25가지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만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죠. 조종사가 5가지를 골라내자 버핏은 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20개는 어떻게 할 건가? 조종사는 5가지에 집중하되 7가지도 틈틈이 노력해야겠죠 라고 답했습니다. 이때 버핏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틀렸네. 자네가 고르지 않은 나머지 20개는 회피 목록일세. 자네가 5가지를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 쳐다봐서도 안 되는 것들이지. 이것이 바로 버핏이 시간을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럭저럭 중요한 일, 즉 좋아 보이는 일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진짜 중요한 5가지를 해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버핏은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정표를 스스로 관리하며 대부분의 요청에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데 있어 아주 냉혹하리만치 철저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혹시 남들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혹은 이것저것 다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정작 내 인생을 바꿀 핵심적인 일에는 소홀하지 않았나요? 부의 루틴은 무엇을 더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단계, 어쩌면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감정의 통제와 내면의 점수판입니다. 버핏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는 지능지수가 160인 사람이 130인 사람을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이 게임에서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기질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환희에 차서 더 사고 싶고,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팔고 싶어집니다. 이를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패닉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버핏의 루틴은 이러한 시장의 소음에서 철저히 자신을 격리하는 것입니다. 그는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는 아주 유명한 격언을 실천합니다. 이것은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버핏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외부의 점수판이 아닌 내면의 점수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지금 주가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분석했느냐, 내가 세운 원칙을 지키고 있느냐가 그의 기준입니다. 그는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의 판단이 논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했는지 자문합니다.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는 감정의 평정심, 이것이 그를 수십 번의 폭락장 속에서도 살아남게 한 힘입니다. 여러분도 외부의 시선이나 일시적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만의 단단한 기준을 세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검소함과 가치 소비의 철학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워렌 버핏은 1958년에 산 오마하의 평범한 주택에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출근길에 맥도날드에 들러 해결하는데 그날 주식시장이 좋지 않으면 가장 싼 메뉴를 고른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그는 명품 옷이나 화려한 요트, 값비싼 취미 생활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두고 누군가는 구두소외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버핏의 검소함은 돈을 쓰기 싫어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는 가격과 가치를 명확히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1달러는 단순히 1달러가 아닙니다. 그 돈이 투자되어 불어났을 때 미래에 가질 수 있는 거대한 자본의 씨앗입니다. 그는 쓸데없는 곳에 돈이 새나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벌어다 줄 미래의 자유를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즉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하는 일 자체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소비에서 오는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자산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는 기쁨은 지속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소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재산 99%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정한 부의 루틴은 돈을 모으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다루고 배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큰 돈은 절대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 버핏의 아침 식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우리에게 보여준 부의 루틴은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매일 양질의 자료를 읽으며 지식의 복리를 쌓는 것. 둘째, 즉각적인 반응 대신 깊이 사색하며 결정적인 기회를 기다리는 것. 셋째,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과감히 거절하고 핵심 목표에 집중하는 것. 넷째,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기준을 지키는 감정적 규율. 다섯째,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며 작은 돈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 5가지는 돈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없는 지금 우리가 당장 시작해야 할 습관들입니다. 워렌 버핏의 위대함은 그의 재산 규모가 아니라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루틴을 지켜온 성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은 멀고 험해 보이지만 오늘 하루 여러분이 보내는 시간과 태도 속에 그 지름길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을 한 줄 읽는 것, 불필요한 지출을 한번 참는 것이 시작입니다.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을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